오는 15일 열리게 될 중국 20차 중앙위원회 3차 전체회의, 그러니까 3중 전회가 시진핑 주석의 명운을 결정할 정도로 글로벌 투자자들에게도 엄청난 영향을 끼치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만큼 이 3중 전회가 중국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입니다. 중국의 3중 전회에 대해서 Y타임스가 짚어봤습니다. 지금 시작합니다. 블룸버그는 현지 시간으로 8일 3중 전회는 중국의 정치 및 경제의 흐름을 다룬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면서 1978년 덩샤오핑은 바로 이 3중 전회를 통해서 중국의 개혁 개방을 선언하고 시장 경제로 대대적 전환을 선언했다,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그만큼 비중이 있는 3중 전회임에도 거의 1년여를 미뤄왔던 시진핑 주석이 과연 중국의 경제 엔진 재가동을 위해서 어떤 대책을 내놓을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는 겁니다. 여기서 전회라는 것은 공산당 중앙위원회 전체 회의를 일컫는 말로 공식적으로는 당의 가장 중요한 정책과 인사 명단을 발표하는 자리이지만 실제로는 시진핑의 지도부가 결정한 사항을 추인하는 그런 회의로 변질되어 버렸습니다. 중국의 최고 권력기관이라 할 수 있는 중앙위원회는 5년 동안에 총 7차례의 회의를 개최하는데 이 중 3번째 회의는 새로운 지도부가 경제 및 정치 문제에 대한 비전과 방향을 제시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이 국내적으로도 엄청난 파장을 일으킨다고 할 정도로 의미도 있고 또 중요합니다. 지난 2013년 시진핑 주석이 중국의 인구제도를 뒤흔든 한자녀 정책 폐기와 호적제도 개편도 바로 이 3중 전회에서 나왔었습니다. 참고로 3중 전회는 베이징 서쪽의 징시 호텔에서 열립니다. 이 호텔은 중앙군사위원회가 직접 관리하기 때문에 보안이 철저하다는 평가를 받습니다. 또 이 회의에는 중앙위원회 200여 명과 교체위원 170여 명, 그리고 당의 부패 관련 지도자들이 참석합니다. 사실 이번 3중 전회는 위기의 중국 경제를 살릴 수 있는 획기적인 방안이 나와야 되고 또 이를 통해서 글로벌 투자자들의 마음을 살 수 있어야만 합니다. 그래야지 중국 경제에 다시 기대를 걸 수 있고 탈중국의 도도한 흐름도 막아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이번 3중 전회가 중요하기 때문에 그동안에 이 3중 전회에 담길 내용들을 두고 엄청난 토론들이 있어 왔고 심지어 아직까지도 이견이 조정되지 않을 정도로 의견의 합치를 보지 못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문제는 시진핑 지도부가 결국 경제를 포기하고 강력한 국가안보 중심의 정책들을 쏟아놓을 것 같다는 이 불길한 예감이 든다는 점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관영신화통신은 개혁을 전면적으로 심화시키고 중국 현대화를 진전시키는 결의안이 검토될 예정이다, 이렇게 보도를 했습니다. 현재까지 신화통신의 보도 내용으로 봤을 때 이번 이 3중 전회에서 실제적인 경기 진작 방안이나 획기적인 경기 회복 방안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중국 일각에서는 중국 경제를 살리기 위한 빅뱅 수준의 결단이 필요하다, 이런 주장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심지어 리창 총리까지도 경제를 위해서 대대적인 혁신이 필요하다라고 말했다가 돌연 하루 만에 그 발언을 철회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인터넷상에서 그의 발언들이 사라져 버렸습니다. 이는 지금 3중 전회가 이 중국 경제를 살릴 수 있는 획기적 방안 결코 나오지 않지 않겠느냐, 이런 예상을 하게 만듭니다. 실제적인 경기부양 정책과 함께 투자자들이 관심을 갖는 것 중에 하나가 재정개혁 문제입니다. 지난 12월에 열린 주요 경제회의에서 최고 지도자들은 새로운 재정 및 세제 개혁을 고려하고 있다, 이렇게 밝히면서 3중 전에서 더 자세한 내용이 공개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를 불러일으켰습니다. 구체적으로 보면 이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의 지출 책임 분담이 재조정될 수 있고, 지방은 부채 위험 증가와 토지 판매 수익 감소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운데 중국이 경제 성장을 주도하기 위해서 더 많은 지출을 떠맡을 수 있다, 이런 방안들입니다. 또 일부 경제학자들은 소비세 개편으로 지방정부의 수입원이 확대되고 중국의 가장 큰 세수원인 부가가치세가 추가로 개혁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또 부동산 경기 침체가 중국 경제의 가장 큰 위협 요인으로 남아있기 때문에 이 부동산 정책은 투자자들이 주목하는 또 다른 분야이기도 하죠. 지난 6월에 중국 내각인 공무원은 공무원들에게
열린 마음으로 기존 주택 재고를 흡수할 새로운 정책을 계속 수립할 것을 요청한 바 있습니다. 이는 지난 5월 중국이 지방정부가 기존 주택 프로젝트를 매입할 수 있도록 중앙은행이 제공하는 3천억 위안 한 57조 원 규모의 저리대출을 포함한 주택시장 부양책을 발표한 이후에 새로운 조치와 추가 자금 지원에 대한 기대감을 불러일으켰습니다. 그런데 이런 경제 살리기 방안이 제대로 검토되고 또 실행으로 옮겨질 수 있을지는 여전히 의문입니다. 흥미로운 것은 이 삼중전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들이 발표되고 있음에도 이 중국 내 반응은 지나치다 싶을 정도로 차갑다는 점입니다. 물론보고는 8일 중국 증시가 주요 정책회의인 삼중전을 앞두고 좀처럼 힘을 쓰지 못하고 있다 그러면서 투자심리 악화와 경기 회복 지연 우려가 겹치면서 약세가 지속되는 모양새를 보이고 있다라고 짚었습니다. 올해 초 상승세를 탔던 중국 증시는 경기 회복 지연과 지정학적 리스크 부각으로 급격히 얼어붙었습니다. 투자자들은 오는 15일부터 열리는 삼중전회에서 경기 부양책이 나올 가능성이 낮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다가 지금까지 나온 부양책은 부동산 시장 침체와 소비 심리 위축을 되살리기는 역부족이다 이런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중국 국내 투자자들의 불안감은 더욱 큽니다. CSI 300 지수는 올해 상승분을 모두 반납을 했고 상하이 종합지수도 6월 21일 이후 심리적 지지선인 3,000포인트 아래에서 횡보를 하고 있습니다. 골드만삭스는 이 경기 둔화에 취약한 소형주들이 특히 매도세에 시달리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중국 증시뿐만 아니라 홍콩 증시도 완전히 가라앉았습니다. 블룸버그는 홍콩 H지수가 8일 1.55% 빠지면서 지난 5월 20일 기록한 고점 대비 9%가량 하락했다 그러면서 기술적 조정 국면으로 보는 10% 하락에 바짝 다가간 것인데 다음 주 개최되는 삼중전을 앞두고 중국 주식의 약세가 계속되고 있다 이렇게 보도를 했습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올해 중국 정부가 내놓은 부양책은 극심한 침체를 겪고 있는 부동산 시장에서만 제한적인 영향을 미쳤고 소비 심리는 재점화되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이와 관련해서 글로벌 투자 회사인 에버딘의 아시아 주식 투자이사인 신야옹은 유럽 선거 이후에 유럽의 대중 정책에 대한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시장의 우려가 확대했다라고 말했습니다. 또 중국 내수 경기 회복이 불확실한 상태로 삼중전에서 부양책을 내놓을 것이라는 기대가 거의 사라졌다라고 덧붙였습니다. 이런 가운데 중국 지도부는 경제를 살리기 위한 획기적인 대책 마련을 말하지 않은 채 오로지 당의 전면적 이용도만을 집중적으로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공산당 기관지인 인민일보는 8일에도 일면 머릿 기사에서 오는 15일부터 18일 개최되는 삼중전에서 전면적인 개혁 심화, 중국식 현대 추진 문제를 중점적으로 논의할 예정이라고 그러면서 개혁을 심화하기 위해서 전면적인 당의 영도를 강화해야 된다라고 강조를 했습니다. 경제를 살리기 위한 획기적 방안이 배제된 채 오직 당의 기강 확립만 강조하는 지도부의 의중은 뻔합니다. 경제가 아닌 안보가 더 중요하기 때문에 지금은 시진핑 주석 중심으로 단단히 뭉쳐서 단일 대우로 나아가야 된다 하는 거죠. 그것만이 중국의 살 길이라고 지금 주장하고 있는 겁니다. 이와 관련해서 독일 메르카토르 중국 연구소는 최근 내놓은 삼중전의 전망 보고서를 통해서 시장에 대한 당의 통제를 강조하고 경제 발전보다 위험의 최소화 그리고 지정학적 목표 달성에 더 우선순위를 두는 새로운 방향을 제시할 것으로 예상된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결국 이번 삼중전을 통해서 시진핑 주석은 자신의 입지를 굳히는 방안으로 경제 회복이 아니라 철권 통치 강화 쪽으로 나갈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보입니다. 시진핑 주석을 중심으로 똘똘 뭉쳐서 외부 세력의 도전을 이겨내자는 것이 삼중전의 핵심 메시지가 될 것으로 보인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경제는 더 이상 희망이 없어집니다. 그것을 시진핑 주석이 원한다 그러니 더 할 말이 없습니다. 화이트한드 국제정세 분석의 주북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